뭐라고 돼 있느냐면 신야자는 그죠? 택산 함께가 아니라 저기 설계전에 그랬죠. 설계전, 개사전에 뭐라고 되냐면 신야자는 자 기본적으로 선천팔계 방위도에 대해서 선천팔계 방위에 대한 일건천, 자 이태태, 삼리화, 사진례, 그 다음에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돼 있죠. 요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맨 처음에는 뭐라고 하죠? 천지정의에 하늘과 땅이 위를 정하고 그죠? 정하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산택이 통기하고 그죠? 연못이고 산이 연못과 이 택계가 서로가 산택이 통기하고 그 다음에 뇌풍이 상박하고 수와 불상석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야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신야자는 이 신이 누구냐면은 하늘신 땅신입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는 거죠. 하늘과 땅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죠. 신이니까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신을 늘 경배하듯이 그 신야자는 뭐라고 했느냐 묘만물이 위헌자라 만물을 묘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만물을 묘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겨우내 죽은 줄 알았더니 봄이 됐더니 땅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땅속에서 싹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몰랐을 때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다 죽은 앙상 가진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싹들이 나옵니다. 그게 만물을 묘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가을에 얼마나 저렇게 아름답게 단풍 들어요. 그때 얼른 후두두둑 다 떨어져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때 또 살아나고. 그게 만물을 묘하게 하는 거죠. 살고 끊임없이 이렇게 돌고 돌게 하는 겁니다. 묘만물이 위헌자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수화 불상석하고, 그죠? 그 다음에 뇌풍이 불상패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나오죠? 산택이 통기 연후에. 산택이 통기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얘기한 거나 뒤에서 얘기한 거나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산과 연못이 서로 간의 기운을 통한 연후에 능 변화하고, 그죠? 변화를 얘기합니다. 능 변화하고, 변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능성 만물하니라 해서 만물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천지자연의 이 두루두루 변화하면서 두루두루 만물을 다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서 다시 말해서 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변하고 한다는 이 때를 광화문에다가 이렇게 해서 후천팔계 방위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내가 때 가운데서도 어느 때냐. 그래서 잘 보시면요. 광화문에 보면 자 불깨다 그러니까 여기 일단 임금을 중심으로 이렇게 봅시다. 자 물깨다 그럼 북방수에 물깨다 그럼 물깨 이렇게 하나를 딱 가운데다 해놓고요. 물깨 주변으로 뭘 돌려? 이 8개라 전부 다 일정 8회의 법칙을 다 적용을 시켜놨어요. 일정 8회다 그러면 바로 뭐냐? 여기 하나에다가 들어올 수 있는 괴가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제일 북방이 뭐가 돼요? 수에다가 다시 한번 북방이 되는 거죠. 수. 중수 감개가 왔죠. 그 다음에 여기 동북방에 뭐가 있어요? 물개에다가 동북 간방이 이렇게 오겠죠. 이건 뭐예요? 산수 몽개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 봅시다. 여기 그러면 이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물개에다가 동방친모 그대로 진대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진수. 뇌수 핵계 다 풀어지는 때죠. 그 다음에 여기 동북 여기 간방 여기에는 뭐가 오냐면 여기에다가 여기 들어오는 거죠. 이 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뭐가 오겠어요? 풍수 환깨가 들어가죠. 그죠? 풍수 환깨가 동남방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글 이쁘게 안 해놨는데 그 다음에 정남방에는 뭐가 되겠어요? 중화 리깨가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서남방에는 뭐가 오겠어요? 숙깨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진깨가 이렇게 오겠죠. 아니 지깨 그죠? 곤깨 지수 사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남쪽에 뭐가 오겠어요? 택수 곤깨가 오겠죠. 이 그 다음에 서북방께에는 뭐가 왔어요?
건이 뭐예요? 천수 손괴가 오겠죠. 자, 아직 여러분들 일정팔의 법칙에 대해서 아직 안 왔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남방괴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죠? 불괴를 가지고 이제 진짜 이쁘게 그려놓을게요. 자, 남방괴다 그러면은 자, 불괴가 이렇게 오죠. 지금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요. 불괴가 오고 그러면은 정남향 쪽은 뭐가 오겠어요? 정남향에는 자, 중화리께 이제 이쁘게 그릴게요. 자, 중화리께가 이렇게 위에 오겠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북쪽이니까, 그죠? 이거 그대로 항상 동서남북 이렇게 그대로 갑니다. 그럼 뭐가 돼 있어요? 불괴에 대해서 일정팔이 밑에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일정이다 그러면 밑에는 정고하게. 하나는 정고하고 8개는 계속 뭐예요? 바뀌고 바뀐다 이 소리죠.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라는 것을 그동안에는 뭐 모를 때는 그냥 뉘우칠 회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제 뉘우친다 그러면 표현 필요 없어요. 그죠? 마음이 항상 바뀐다. 마음이 왜 바뀌어요? 변덕이라서. 아,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아부하라는 소리가 그때에 맞춰서 나의 중도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도라고 하는 마음이 바뀌어서 중도를 잡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서 내 멋대로 그냥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중을 잡아야 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권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경도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지만 틀림없이 이렇게 가지만은 때에 따라서 적용시켜야 될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도라 이렇게 표현해요. 권도를 여러분들 바람께 가지고 손이 행권이라라는 말 이미 공부했습니다. 손, 공손한 바람결을 가지고 이 신명이라 그래서 바람결을 가지고 중손이 그죠 중풍이 그죠 중풍 거듭거듭된 것이 손이니 군자 이하야 이 뭐예요 신명이라 그걸 가지고 바람이 일어나는 걸 보고 맞아 하늘의 명을 편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가지고 궁궐에 가보면 저 사정전 영역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느냐 용신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을 편다. 이거 모르니까 있죠. 여러분들 궁궐 그 해석하는 거 보세요. 이리저리도 이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천명, 왕명을 펴는 것은 실제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 이자 대신에 뭐냐면 쓸용자를 쓰는 거예요. 그 용신당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문은 찾아봐도 이런 거 없으니까 아예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어디에서 근거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해. 요거 글자 하나 바꿨다고 이거 응용을 못해요. 백날 공부해서 응용 못하면 뭐해요? 공자가 그랬죠. 그 같이 더불어서 공부하고도 같이 서지 못하는 자가 있으며 같이 서고도 뭐라 그랬어요? 같이 그죠? 이거 행권할 줄 모르는 사람, 권도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얘기는 주역이라는 걸 공부하면은 바로 뭘 할 줄 아냐? 그 상황에 맞춰서 중을 베풀어라 이 소리. 그러니까 광화문에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냥 후천팔계 방위도만 쓴 게 아니에요. 후천팔계 방위도라는 것은 뭐 이건 경도가 되는 거죠. 그 경도를 가지고 자 요럴 때 이렇게 되고 자 북쪽일 때는 어떻게 되냐 뭐가 돼요? 수화 기재가 되죠. 이미 이쪽 다 되고 그 다음에 남방 이화 그 다음에 동쪽은 뭐가 되겠어요? 불괴로 해서 진목이 되겠죠. 뭐가 돼요? 지화 명의괴의 상이 되는 거죠. 명의는 밝음이 상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여기 동북 간방이니까 뭐라고 했어요? 산화 비익괴 그죠? 산화 비익괴 상이 되고 동남방은 어떻게 돼요? 불괴 그대로 되고 뭐가 돼요? 어? 참 죄송 손이 되죠. 뭐요? 풍화 가인괴 빨리빨리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되겠어요? 이 서북방, 서남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고 지화, 명의 이렇게 되죠. 지화, 명의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이쪽은 서쪽이 되니까 불괴에다가 연목괴가 이렇게 오겠죠. 택화, 혁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뭐가 되느냐? 그죠? 불괴가 되고 하늘괴, 서북건방괴가 이렇게 오죠. 감괴를 요렇게 천하 동익괴입니다. 감괴가 가운데 이렇게 하면서 6개가 이렇게 8개가 삥 돌아서 서 있어요. 그죠? 이게 요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근데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임금님이 바라봤을 때는 요렇게 돼요. 그러면은 저 밖에 있는 사람이 그죠? 광화문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 만약에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프죠.
그죠?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리꾀는 그대로 위에 있어요, 대신에. 왜냐하면 밝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숭상해. 원래대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꾀가 밑으로 가야 되고 이게 올라가 있죠. 그런데 앞에서 들어오는 사람까지를 감안을 해가지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하고 요거 바꾸겠죠.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할 때는 이쪽이 뭐가 돼요? 동쪽이 되고 이렇게 서쪽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아닌가요? 아, 임금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동북방이 되고 들어올 때는 아닌가요? 야, 요거는 같은가요? 요거는 좌우만 바꿔버리면 좌우만 바꾸고 요거 들어올 때는 이쪽 서쪽이 맞나? 이거는 맞나? 요렇게 볼 때가 맞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니 다르죠. 반대가 돼야 되죠. 거꾸로 봐야 되니까 반대가 저쪽에서 들어와야 돼. 이거 두 개 요거 바뀌어야 되죠. 여기도 요게 바뀌는 상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요거 그래서 잘 보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임금이 볼 때는 반대 요게 지금 되는데 내가 그림 그릴 때 항상 문제가 되더라. 요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볼 때는 전혀 이쪽은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앞에서 볼 때는 근데 문제는 임금님 입장으로 항상 볼 때 요 안에서 볼 때는 어떻게 투명하게 다 보이는 방식은 어디든지 간에 하나 뭐예요? 일감, 이곤, 삼진, 사손, 가운데 오중 이거는 오중 그다음에 육건, 칠태, 팔간, 구리에서 일정 팔해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화문에는 후천 8궤도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있더라? 64개가 다 펼쳐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64궤도라는 주역이 64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돼? 임금 항상 이거를 뭐 해야 돼요?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다시 이렇게 뭐 후천 8개 방위도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요 모양이 되는 거죠. 정전법의 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전법의 상이다라고 하는 가운데가 바로 가운데는 비는 공간 이제 산문 구조로 돼 있죠. 광화문으로 표현할 때는 산문 천지인 삼재. 자, 모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요걸로 인한다 그랬어요. 그죠? 원인되는 것들.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지와 명의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산업이 있게 풍계 나쁜 게가 뭐가 있나 이게. 그다음에 앞으로 미제 그죠? 이거는 참 이꾀가 되고 자 이꾀를 가운데다 걸어놨다. 이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선천에서 마지막 꾀가 되는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다? 명량 그랬죠. 밝은 것이 두 개가 그죠? 장이하여 그죠? 이게 이를 이루어서 군자 이하야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조우 사방하니라 그죠? 밝음을 이어서 두루두루 사방을 비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는 뭐가 있고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달이 있어가지고 그죠? 어두운 밤을 밝히고 밝은 대낮을 밝히고 그래서 두루두루 사방을 비춰져 있죠. 그래서 광화문에 있는 모든 궤 앞에는 뭐가 있느냐 전부 다가 이 정남방에는 이게 들어갈 수밖에 불궤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광화문이다라고 할 때 광화문 화의 가장 그 앞쪽에는 바로 이게 들어가 있죠. 임금으로서 두루두루 사방을 비추면서 그저 밝은 정치를 하라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화문 보면서 여러분들 가서 64개를 못 보면은 아직 공부 안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루두루 보시고 자 광화문만 이렇게 표현했느냐 경복궁 전체를 보더라도 무슨 방식으로 되냐면 다 정전법의 상이 돼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저한테만 듣는 강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정전법의 상입니다. 여기는 밖에 문의 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뒤는 후원의 상입니다. 북방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방화가 되고 동방목이 되고 서북금이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앙토가 되는 겁니다. 자, 임금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뭐예요? 근정전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정치 공간으로서는 근정전이 돼요. 그 다음에 사정전이 되는 것이 되고 뒤에 이제 침전으로 해서 뭐가 돼요? 쉬는 강령전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쨌든 정치 공간으로서는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임금님이 자, 여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니까 항상 내가 먼저 힘쓰는 거죠. 정사에 힘쓰는 거죠. 정사에 끊임없이 힘쓰는데 그 힘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정사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땅에서 토한 가색이라 그랬습니다. 홍범에서 흙이라고 하는 건 심고 거두는 곳이다. 그죠? 심고 거두는 내가 씨뿔에서 내가 거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풍지 관계를 봤죠. 관계에도 관하생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구삼에서도 관하생이요. 풍지니까 육삼에서도 관하생이요. 그 다음에 여기 누구예요? 구호 임금님께서도 관하생일 겁니다. 그때 임금의 관하생, 내 생긴 꼬라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긴 것을 내가 어떻게 봐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백성들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일단 먼저 부지런히 근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안으로는 뭐냐면 생각을 하는, 우리가 토는 모원시청사에서 토라 그랬죠. 모원시청사 그랬어요. 그죠? 생각을 한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생각이 아니죠. 그냥 한문 좀 읽는 사람은 정시 생각하는 공간? 그래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는 뭐라 그러냐. 사는 슬기롭게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슬기의 자가 어떻게 돼요? 전복자 들어가죠. 딱 중도에 맞춰서, 그죠? 중도에 맞춰서 생각할 줄 알아라. 이렇게 슬기롭게 하면 해나가면 나중에 뭐 한다 그랬어요? 작성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인을 일으킨다, 성인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정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사를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 뭐예요? 내가 성인의 정치를 하겠노라 이 표현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를 읽어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치하는 공간이 가운데 중심 핵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흥예가 되는 거죠. 세상에 두루두루 예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되고, 우리가 인예의 짓이니까 흥예가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온 세상을 어떻게 돼요? 광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밝은 빛으로 온 세상을 교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루 일을 이렇게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잔치하고 쉰다 이렇게 돼 있죠. 잔치하고 쉬는 곳 어디예요? 경회로가 그래서 서쪽에 있죠. 나라의 큰 경사, 나라가 어지러운데 잔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역에서 내내 뭐냐면은 유경인이라 경사가 있다라는 것은 내 경사가 아니라 나라의 경사가 되는 거죠. 경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냥 회회로 막 가회로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경회로입니다. 경회가 되는 거예요. 나라에 큰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잔치해놓고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외국 사신이 오거나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는 경회로 해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평상시는 어떻게? 평상시 이거 쓰는 거 아니죠? 이러다가 이 나라 망해요. 이렇게 되면 흥청망청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오죠. 연산군 여차저차해서 보니까 아니 되겠다 싶으니까 뭐예요? 기생들을 불러다가서는 여기서 놀았죠. 원래 그때 그 권례로 들어오는 기생을 흥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결국은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여기서 놀으니까 결국은 망청이 돼버렸죠. 그 맑음을 옹통 망해먹었다 망청이 되는 겁니다. 평상시는 이거 안 써요. 평상시는 여러분 무슨 교회에서 나왔더라? 향에 입회하여 어둠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잔치하고 쉬느니라. 무슨 게 나죠? 저녁 때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그죠? 잔치한다라고 할 때 연으로 표현하죠. 그때 연회는 요거예요. 그냥 날이 저무니까 들어가서 집안 여자들 그저 수발 들어가면서 그죠? 쉬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뭐를 해느냐? 뒤에 향원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노는 거 아니에요. 왕족들이 왕비하고 더불어서 쉬는 공간이 바로 이쪽입니다. 그 향원정이 있는 것이고 그 뒤에다 건천궁 등등을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공간은 누구를 두느냐? 그죠? 양기운, 새로 생하는 기운이잖아요. 그죠? 양기운을 받아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임금이 될 사람이니까 여기다 뭐냐면 동궁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게 빛나라. 그래서 여기 동궁 침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름을 두느냐면은 자선당 이렇게 써요. 선이라는 거 이미 공부했죠? 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림일량지 도요 계지자선. 그 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그 도를 근데 이어받아 내가 아직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자례한다라는 뜻이죠. 그죠? 이게 힘입어서, 그죠? 힘입어서 선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뭐 자심은 뭐 등등등등 이렇게 됐죠. 이렇게 쉬는 그 침전은 자선당이라 해놓고 공부하는 곳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하라는 소리예요? 나중에 세상에 크게 드러나라 그러니까 옆에 건물은 또 뭐라고 하느냐?
비현각 이렇게 써요. 제가 이거 그냥 외워야 되겠다 해서 외우면 이거 되겠어요? 안 돼요. 이게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치가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요까지 공부해 놓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이치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정전법 이상이 돼요. 또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다 정전법이 아닌 게 없습니다. 자, 요 뒤에 보면 또 임금님 침전이 있죠. 침전이 임금님 침전이 강령전입니다. 사정전도 마찬가지. 침전을 또 가보면 요즘 참 좋은 게 뭐냐면 새로 복원을 해놓고 중건을 해놓고 강령전 교태전은 또 구경할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올라가게 돼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임금님 강령전 왕비는 조금 한 단계 낮추고 임금님 그 강령전에 주무시는 곳도 뭐라고 어떻게 돼 있냐면 바로 요 형태로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구중궁궐이라 그러죠. 구중궁궐이라 그러면은 것은 요거 구멍이 몇 개예요? 9개가 되는 거죠. 한양 수도에 그저 동서남북에 문이 있고 거기에 광화문 또 사대문이 있고 이 속에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쨌든 간에 9칸 가운데 이렇게 돼요. 나라 전체도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죠. 서울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남대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는 또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내사산들 그죠? 뭐예요? 목멱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아차산이 있고 낙산, 서쪽으로는 인왕산, 북쪽으로 백악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또 넓히면은 관악산 남쪽에 그죠? 동쪽에는 아차산 그죠? 용마산 서쪽에 저기 어디예요? 덕양산인가요? 서쪽에 덕양산 저 강화도 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북한산 이렇게 되죠. 나라 또 전체로 넓히면은 그죠? 나라 전체로 넓히면은 남쪽은 뭐가 돼요? 지리산, 동쪽은 금강산, 태백산, 태백산을 묘향산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뭐 금강산인가요? 나 동쪽 서쪽 항상 헷갈리는데 그 다음에 북쪽에 백두산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죠? 이게 다 정전법상으로 이렇게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강령전 가보면은 임금님이 그 처소는 제일 가운데예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또 이 방이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또 바깥으로 또 이렇게 싸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주무시는데 또 어떻게 돼? 밤에 또 숙직당번 여기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 공간도 정전법이요.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절대로 안 보는 것이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답사 코스 중에 마지막에 이제 열상진원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주요 공부하셨으니까 두루두루 보셔야 돼요. 자, 열상진원이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저 도산서 지난번에 대답 잘하셨는데 제가 까먹어가지고 자, 열상진원이다. 근데 열자 어디서 한번 나왔었죠? 열천 한번 나왔었고 그죠? 열천이란 도산서원의 열천인데 그 열천은 찰열자입니다. 여러분들 수풍정괴 여러분들 정괴를 아직 안 보셨구나. 수풍정괴 수풍정괴가 뭐가 되냐면 요게 되죠. 이 수풍정괴 맨 위에 있는 것 맨 위는 이제 찬물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마실 수 있는 거죠. 정열 한천식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찬물을 그죠? 찬물을 우리가 마신다. 그래서 정수물막이라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그 뚜껑 덮지 말라 이 소리예요. 오물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시는 물입니다. 그 찬물은 그죠? 찬물 위에 저 찬물이 나오기까지는 뭐가 있더라? 진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근원이 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찬물이 계속 흘러나온다라는 의미에서 열상진원이에요. 그러면은 열상진원에 가보면은 요만한 우물이 하나 있고 우물 뚜껑이 하나가 물 뚜껑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실은 저 백악으로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는 물이에요. 물이고 또 옆으로 또 하나 또 물줄기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물 나오고 해서 조그마한 물줄기 하나 돌멩이로 새겨놨어요. 돌멩이 파놔가지고 물줄기 있고 그야말로 조그마한 웅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북쪽이고 항상 동쪽이고 서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어떻게 돼요? 물이 그 다음에 흘러가지고 향원지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웅덩이를 가득 채우고 나서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여러분들 그 중수 감기에서도 나왔죠? 불령과가 돼 있죠. 웅덩이를 채우지 아니하면요. 웅덩이를 채우고 난 뒤에야 물이 어떻게 돼요? 채워야만이. 우리가 샘물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웅덩이를 가득 채워서 영 할 수 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을 가득 채우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흘러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가득 채워야만이 어떻게 돼요? 흘러서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륜가면 흐르지 못한다는데 가득 채워야, 다시 말해서 이 향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루 해가 저물면 들어가서 잔치하고 쉰다라. 그냥 이제 편안하게 쉬고 반주 한잔 하고 이제 쉬는 곳인데, 평상시 정사에 이제 복잡하다가 이제 뒤에 후원에 나가서 걸으면서도 임금님 가만 안 놔뒀어요. 물 하나도 그냥 물 흐르게 안 놓고 이렇게 놔두고 심심하다 보면 사람이 살피게 돼 있잖아요. 그죠? 물이 어떻게 흐르는가. 가만히 봤더니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조그마한 구멍에서 물이 일단 부닥칠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이만 세게 부닥쳐서 어떻게 되겠어요? 돌겠죠? 돌면서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서류 동입하는 형이죠. 서쪽에서 흘러서 아, 물이란 게 다 동쪽 나한테로 오는구나. 그렇게 해서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이 선까지 와야만이 물이 흘러나갈 거게 되겠죠. 아, 웅덩이를 가득 채우지 않으면은 흘러가지를 않는구나.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게 만약에 연원이 없으면, 그죠? 샘이 깊지 못하면은, 다시 말해서 연원이 깊지 못한 물이 계속 흘러나가던가요? 안 흘러나가죠.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가 샘이 깊은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죠? 아닌 사람이냐. 샘이 깊은 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쉬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그러나 여름날 갑자기 그저 한천자구라 그랬습니다. 물이 확 쏟아지면은 웅덩이 다 메꾸죠. 그런데 그 웅덩이의 고인 물이 어디로 흘러가든가요? 뭐 비 올 때는 좀 흘러가겠죠. 그러나 그 물은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물 마르는 건 어떻더라? 그냥 기다리고 서 있어도 마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샘이 깊은 물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물기에 보면은 습교사라는 표현을 했었죠. 가르치는 일을 연습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된다라는 이 습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습한다. 왜? 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물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랫물이 다 가고 더 이상 안 흐른다고 하면 윗물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근원이 없는 물이죠. 아랫물이 밑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끊임없이 또 위에서 흘러내려고, 앞으로 또 흘러간다 하더라도 샘이 깊은 물은 끊임없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쉬는 공간에 맨 뒤에다가 뭐를 두느냐면 열상진원 해가지고 습감의 원리를 표현을 한 겁니다. 북방수죠. 북방수의 맨 뒤에, 아까 이제 맨 뒤에 보면 중수 감괴가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캄캄하다, 그냥 북방이라고 보지만 물이라는 게 흐르고 계속 흐르면서 뭐 해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두루두루 만물을 적시더라, 윤택하게 하더라. 이거 공부하라는 소리예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외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가요, 내가 무지무지 시끄러워가지고 설명하는 게 잘 안 들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번 월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9시 반에 모였는데도 이미 안이 버글버글 하더라. 물론 안쪽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또 안쪽에 가서 많이 할 텐데 앞쪽은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경회로 가보시면, 경회로도 보면은 경회로 전도, 경회로 경회로도 어떤 방식이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경회로 2층에 임금님 그 하는 공간도 정전법으로 해서 가운데가 제일 높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역이란 태극에서 양이가 나오고 양이생 사상 8개가 되는 거죠. 안에 기둥이 몇 개로 되어 있냐면 8개로 되어 있고요. 이게 3층 구조로, 그러니까 천지인 3제 기본적으로 3개의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8개의 기둥이 있고, 8개의 기둥이 더 넓으면 16개가 되나요? 16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16개의 기둥이 이렇게 있고, 맨 바깥으로 해서 24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까지는 설명을 잘해요. 나름대로 이제 24절기를 상징한다. 안에는 8개다. 16개는 뭐라고 할 건데요. 자, 전체 기둥을 통틀어서 표현하면 몇 개가 되냐면은 48개입니다. 그죠? 48 그러면 주역에 또 뭐예요? 수풍 정괴예요. 기본적으로 요 만드는 원리는 다른 정의 원리입니다. 정 그러는 것이 여러분들이 누차 강조했지만 정은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유학의 통치 원리를 담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정전법이 아닌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운데 임금이 자리한다. 그럼 이게 황극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극의 자리, 임금 자리가 되고, 임금의 두루두루 정치를 베풀면은 만왕만래 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두루 정치가 베풀어지는 건데, 자, 요 구조로 해서, 그래서 땅도 사람이 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정착 생활을 하면서 만드는 게 정이라 그랬죠. 우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 옛날 농사 지을 때는 공동으로 나눠서, 그죠? 함께 공동으로 나눈다면 일단 공동으로 힘을 합치는 거죠. 어떻게 돼요? 모든 거는 공이 아닌 게 없죠. 그 중에서도 특히 8집이 힘 모아서 요 공한 것은, 이것은 뭐예요? 국가의 같이 공동 경비가 되는 거죠. 그때 공동이라 할 때는 요거예요. 우리가 공동으로 한다라고 할 때는 요렇게 쓰는 겁니다. 뭐를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죠? 이 정전법으로, 정전제로 이루어진 이 모든 통치하는 방법, 뭐 땅이다라는 건 전부 다 뭐 몇 집이? 8집이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8집이 함께 하되, 가운데 요 땅은 어떻게 돼? 8집이 함께 하면서 그야말로 공공의 용도로 쓰는 것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세금입니다. 그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세금이 되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그냥 내가 거둔 곡식은 전부 다 누구 거? 내 거. 요렇게 되죠. 이게 사전 개념이죠. 공전과 사전. 그러니까 모든 통치 질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부가세다. 그러니까 요즘 새롭게 발견하는 건데요. 부가세, 그러면 여러분들 부가세 무조건 10%죠. 문제는 10% 부가세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세금이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10% 개념입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10% 거의 뭐 11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 일하더라도 이게 뭐냐면 8집이 실은 하지만은 내가 여기에서 일하는 동안에 먹고 사는 것들은 뭘 가지고 해요? 여기서 먹는 건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걸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별도로 또 땅들을 주는 겁니다. 뭐 뽕나무 심고 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8집이 이쪽에서 8분의 1, 9분의 1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의 10분의 1세 이 정도가 됩니다. 그게 오늘날 세법에 나타나는 것이 부가가치세. 우리나라 10%, 아마 서양은 만 20% 이렇게 넘기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이세 외에도 뭐 다른 게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법과 제도, 그 다음에 집 짓는데 궁궐의 양식조차가 전부 다 어디를 못 벗어나는 게 아니라 적용을 시키느냐면은 다 정전법의 원리를 적용시키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주요 권리를 가지고 이름들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주요 권리가 아닌 게 그래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각별하게 요거 잘 보시라라는 의미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